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볼 차량은 다음과 같이 해외 여러 차량들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사의 에비에이터와 아우디사의 유럽형 SQ7과 SQ8, 그리고 폭스바겐사의 신형 투아락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SUV뿐만 아니라 포르쉐와 페라리 등 스포츠카들 외에도 최근 출시한 신형 S클래스에도 후륜 조향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7년 만에 풀체인지로 공개된 신형 S클래스를 살펴보면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 하는 후륜 조향 시스템을 적용을 통해 최대 10도와 4.5도 두 가지 옵션 사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후륜 조향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와도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의 다변화 소식, 스포츠와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이번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 최초로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출시한 NF 소나타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는데요. 물론 이때 당시 잠시 장착되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주행 안정성 제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달고 최초로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TV 광고도 제작되었을 정도로 현대차 측에서도 제법 신경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확실히 안정적인 거동을 선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네시스 G80 스포츠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제네시스 G80 스포츠와 비교될 수 있는 차량들 중 포르쉐의 파나메라와 아우디사의 A7 등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들의 특징은 바로 스포일러가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스포일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단순한 외관적인 개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차의 속도가 올라가면 차체는 떠오르는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타이어 접지력이 약해지고 차량의 속도가 더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차량의 뒷부분을 밑으로 누르는 작용을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스포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스팅어가 출시가 되기 전에도 여러 소비자들은 스팅어의 스포일러의 존재를 내심 기대하고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네시스 G80 스포츠 관련 소식을 확인해 본 결과 아쉽게도 스포일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제네시스 G80 스포츠는 그리 인상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일반 제네시스 G80과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스포츠 모델과 전기차 모델은 일반 G80와는 차별된 기능과 성능, 그리고 디자인 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현재 G80에 적용되고 있는 3세대 플랫폼과 각종 차체 등 최초로 리얼 카본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리얼 카본은 제네시스 차량의 내장 소재로도 적용되기도 했었지만 차량의 차체 등에 적용된다고 하니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때문에 내부 디자인 말고도 외부 디자인에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차량의 내부적인 뼈대를 이루는 부위에 리얼 카본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될지 여러분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수많은 부위가 있겠지만 본넷, 루프, 트렁크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곳은 어디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부위에 리얼 카본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크고 복잡한 소재들을 사용한 무거운 자동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과 연비 등을 고려해 차체 경량화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회사마다 차체 경량화에 대한 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차체 경량화는 곧 환경과 연비 강화,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플랫폼에 카본을 더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BMW사의 7 시리즈를 살펴보면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플랫폼은 조금 더 특별한데요. 바로 카본 코어라는 기능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카본 소재는 철의 25%, 알루미늄의 70% 정도의 낮은 무게를 지니며 강도는 철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로도 카본 소재는 승객셀뿐만 아니라 미션 부분에도 카본이 적용되면 차량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고급 자동차에는 차량 플랫폼 일부분에 카본 소재를 사용하며 차량 경량화 및 안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겠는데요. 즉, 앞으로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80 스포츠 차량의 카본 적용과도 상당히 유사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현대자동차는 신규 시리즈인 N라인 퍼포먼스 제품군에 리얼 카본 소재 스포일러를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현대자동차의 행보를 살펴보면 단순히 차량을 만들고 판매하는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앞으로의 고성능 시리즈 차량에 보다 더 많은 카본 소재 제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현대자동차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브랜드보다는 뒤처진 것 같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정리하자면 제네시스 G80 스포츠 차량은 고급 세단 수준의 후륜 조향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에게 기대를 받았던 가변 스포일러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현대자동차도 차체의 카본 소재를 통해 경량화와 연비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훨씬 더 강한 강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카본 소재를 얼마만큼 적용시킬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